이 한정판 시계랑 다이아몬드, 우리 며느리 카드로 다 긁을 거니까 포장 예쁘게 해와. 시어머니는 아들의 내연녀와 함께 명품관 VIP 라운지에서 거들먹거렸습니다. 사모님, 카드가 한도 초과입니다. 잔액이 딱 1원 나옵니다. 직원의 말에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당장 튀어와서 계산 안 해? 저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남의 카드 훔쳐 쓰시면 당장 도난 신고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등골을 빼먹던 시댁 식구들의 삶은 아주 처절하게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이혼 서류의 잉크도 마르기 전 시작된 통쾌한 반격. 과연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떤 끔찍한 지옥을 맛보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면서 통쾌한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가정법원 앞입니다. 이혼 서류 접수를 마친 강지원이 매서운 가을바람을 맞으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뒤에서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죠. 그녀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 은행 앱을 켰습니다. 어디 한번 그 잘난 명품 쇼핑 계속해 보시지. 지원이 중얼거리며 시어머니가 쓰던 BVIP 가족카드 한도를 단 1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최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입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 최 여사가 다리를 꼬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 옆에는 아들 박민준의 내연녀가 찰싹 달라붙어 있었죠. 이 한정판 시계랑 다이아몬드 세트, 우리 며느리 카드로 다 긁을 거니까 포장 아주 기가 막히게 해와. 최 여사가 콧방귀를 뀌며 직원의 얼굴을 향해 카드를 휙 던졌습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 멋지세요. 늙어 빠진 본처 돈으로 쇼핑하니까 10배는 더 짜릿하고 신나네요. 내연녀가 요염하게 웃으며 최 여사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 아들 밤낮으로 즐겁게 해주는 예쁜 새 며느리인데 이깟 푼돈이 대수야. 최 여사가 호탕하게 웃으며 샴페인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직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하지만 카드가 한도 초과로 거절되었습니다. 직원이 벌벌 떨며 결제 단말기를 내밀었습니다. 뭐라고? 한도 초과? 야, 우리 며느리가 잘 나가는 화장품 회사 대표야. 니들 기계 썩은 거 아니야? 최 여사가 눈을 부리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아니라 현재 카드 잔액이 딱 1원이라고 나옵니다요. 이게 미쳤나? 어디서 사람을 거지 취급해. 최 여사가 직원의 손에서 단말기를 획 빼앗아 대리석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에 라운지 사람들이 일제히 쳐다봤죠. 어머님, 카드 정지된 거 아니에요? 아우, 진짜 쪽팔려 죽겠네. 내연녀가 얼굴을 붉히며 핸드백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독한 년이 감히 시어미를 물먹여? 내가 당장 전화해서 머리채를 다 뽑아놓을 테니까 넌 가만 있어. 최 여사가 씩씩거리며 휴대전화를 꺼내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지원이 액정을 확인하고는 코웃음을 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강지원, 너 미쳤어? 당장 카드 한도 안 풀어? 지금 백화점에서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수화기 너머로 최 여사의 악다구니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원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뭐? 아줌마. 너 돌았니? 나 네 시어미야. 최 여사가 핏대를 세우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요.
남의 명의 카드 훔쳐서 불법으로 긁으시면 콩밥 먹습니다. 당장 도난 신고할 테니 경찰서에서 봅시다. 이 미친년이 너 당장 튀어와서 내 물건 계산 안 해. 지원은 악쓰는 소리를 무시하고 그대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죠. 여기 강지원인데요. 제 가족 카드가 도난당했습니다. 지금 강남 백화점 명품관에서 도둑년이 불법 결제를 시도했으니 당장 정지하시고 경찰 좀 불러주세요. 잠시 후 백화점 매니저가 험악한 보안 요원들을 이끌고 VIP 라운지로 들이닥쳤습니다. 방금 카드 주인께서 도난 카드라고 직접 신고하셨습니다.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주시죠. 매니저가 턱을 치켜들며 매몰차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강지원 대표 시어머니다. 이 손 놔. 최 여사가 발버둥 쳤지만 보안 요원들이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아이고, 동네 망신이야. 아줌마, 나 먼저 갈게요. 내연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쏜살같이 도망쳐버렸습니다. 최 여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으며 백화점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의 회사 대표실입니다. 지원은 단호한 표정으로 비서실장 김 과장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과장, 박민준이 끌고 다니는 법인 차량, 오피스텔 전세금 당장 오늘 다 회수하세요. 지원이 서류에 도장을 쾅쾅 찍으며 말했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렌터카 직원들이 레스토랑 앞에서 잠복 중입니다. 오피스텔 비밀번호도 방금 싹 바꿨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법인 카드로 긁고 다닌 유흥주점 영수증 다 모아서 당장 횡령 고발장 접수하세요. 이런 한 푼까지 싹 다 토해내게 만들 거니까요. 지원이 차가운 눈빛으로 지시했습니다. 그 시각 이혼당한 줄도 모르는 박민주는 내연녀와 함께 외제 법인 차를 타고 고급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빠 어제 그 늙은이 때문에 진짜 짜증났어. 오늘 밥값은 오빠 카드로 시원하게 긁어. 내연녀가 민준의 팔짱을 끼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예쁜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오빠가 다 사줄게. 민준이 거들먹거리며 차 열쇠를 발레 파킹 직원에게 내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건장한 남자 3명이 민준 앞을 떡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박민준이지? 이 차는 지금부터 강제 압류 조치한다. 남자가 차 열쇠를 잽싸게 낚아채며 윽박질렀습니다. 당신들 뭐야? 내가 강지원 대표 남편이야. 어디서 남의 차를 함부로 건드려. 민준이 핏대를 세우며 남자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안 나? 강지원 대표 직인 찍힌 계약 해지서 못 봐? 넌 이제 이 차 탈 자격 없으니까 짐이나 빼. 남자가 민준을 거칠게 밀쳐내며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를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선명한 강지원의 이름 3글자를 본 민준은 입이 떡 벌어져 굳어버렸습니다. 개인 짐 싹 다 빼. 시간 없어. 직원들이 차량 트렁크를 벌컥 열더니 안에 있던 민준의 골프채와 비싼 옷가지들을 길바닥에 사정없이 팽개쳤습니다. 먼지구덩이에 나뒹구는 골프채를 보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쑥덕거렸습니다. 뭐야? 오빠 강 대표 남편이라며. 차도 뺏기고 진짜 거지 새끼였어? 아우, 창피해. 내연녀가 신경질을 버럭 내며 민준을 흘겨보았습니다.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그 미친 여자한테 전화해서 당장 죽여버릴 테니까. 민준이 당황해서 바지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됐어. 오빠 이혼당해서 쫓겨난 거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
찌질하게 굴지 말고 떨어져. 나갈 거니까. 내연녀는 매정하게 돌아서서 택시를 잡아타고 횡하니 사라져버렸습니다. 야, 같이 가. 이 나쁜 년아. 민준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급히 오피스텔로 달려가 봤지만 현관문은 이미 비밀번호가 바뀌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외곽에 허름하고 곰팡내 나는 싸구려 모텔방입니다. 쫓겨난 민주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깡소주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쾅 열리며 최 여사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독한 며느리년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꼴이람. 억울해서 못 살겠다. 최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퍽퍽 쳤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귀 따가워 죽겠네. 밥은 먹었어? 민준이 구겨진 편의점 봉투를 던지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생겼어? 그 미친년이 내 카드를 막아버려서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고 왔는데. 최 여사가 눈물을 훔치자 민준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가방에서 검은색 USB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군데 맨입으로 쫓겨나겠어? 그년 회사 1급 기밀이랑 재무자료 다 빼돌려놨지. 뭐? 진짜야? 그걸로 뭘 어쩌려고? 최 여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기자놈한테 돈 좀 쥐어주고 유해 성분 들었다고 가짜 뉴스 빵 터뜨릴 거야. 그럼 그 회사 당장 망해버린다니까. 민준이 소주잔을 바닥에 탁 내리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그래, 당장 그년 회사 박사를 내버려. 최 여사가 신이 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나도 가만 안 있어. 옛날에 잘린 직원들 돈 줘서 로비에서 깽판 치게 만들 거야. 피를 말려 죽여주마. 최 여사도 도끼 품은 눈을 번뜩였습니다. 곰팡내 나는 좁은 모텔방 안에서 벼랑 끝에 몰린 모자에 추악하고 뻔뻔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지원의 화장품 회사 1층 로비입니다. 갑자기 회전문이 거칠게 돌아가더니 험상궂게 생긴 사설 경호원들과 시위꾼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꽹과리를 든 박민준과 확성기를 든 시어머니 최 여사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죠. 이거 다 때려 부숴. 내 아들 돈으로 세운 회사니까 전부 다 내 거란 말이야. 최 여사가 확성기에 대고 악을 쓰며 지팡이로 신제품 화장품 진열대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와장창, 유리 파편과 화장품 병들이 대리석 바닥에 요란하게 쏟아졌습니다. 당신들 뭡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나가세요. 건물 보안팀장과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방패를 들고 이들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어딜 만져. 이 쳐죽일 패류나 며느리녀나. 시험이 길바닥에 내쫓고 혼자 다 처먹으니 배가 터지더냐. 최 여사가 제 발로 깨진 유리 파편 위에 발라당 드러누우며 동리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 엄마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희들 다 감방 쳐넣을 줄 알아. 박민준이 보안팀장의 가슴팍을 팍팍 밀치며 핏발선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난장판을 대표실 모니터로 지켜보던 강지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법무팀장님, 경찰 병력 대동해서 1층으로 내려가세요. 무단 침입이랑 특수 업무 방해로 한 놈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수갑 채워버리세요. 지원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 회사 회장 시어머니다. 최 여사가 바닥에 누운 채 발버둥을 쳤지만 경찰관들은 자비 없이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중과 시위꾼들도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벌금을 물고 풀려난 민주는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삼류 인터넷 기자를 으슥한 술집으로 불렀습니다. 이 컴퓨터 메모리에 그 독한 년 회사 1급 기밀이 다 들어있어. 화장품에 맹독성 물질 숨겼다고 기사 하나 자극적으로 써줘.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민준이 누런 봉투에 담긴 돈다발과 검은색 메모리를 식탁 위로 쓱 밀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극적인 제목을 단 가짜 뉴스가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홈쇼핑 방송이 줄줄이 취소되고 백화점 매장마다 화장품 환불해 달라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 김 과장이 숨을 헐떡이며 대표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거짓 기사니까 당장 정정보도 요청하고 유포자 찾아서 형사 고소부터 진행하세요. 지원이 미간을 짚으며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악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방금 대형 화장품 기업에서 우리 핵심 신제품을 베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판매 금지 가처분까지 냈다고 합니다. 법무팀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밤낮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인데 특허 침해라뇨. 지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상대 측이 법원에 낸 도면이 박민준 전 임원이 회사에서 쫓겨나기 전에 몰래 빼돌린 기밀 자료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 인간이 경쟁사에 기술을 팔아넘긴 게 분명합니다. 법무팀장이 주먹을 불끈 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연이은 악재의 회사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틈을 타 평소 지원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반대파 박 이사가 회의실에 임원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단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소. 강지원 대표를 당장 끌어내리고 회사를 외국 자본에 팔아넘겨서 우리 살 길이라도 챙깁시다. 박 이사가 책상을 쾅 치며 침을 튀기며 주주들을 선동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이도윤이 검은 자본을 동원해 지원의 회사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지원은 다급히 주거래 은행 지점장을 찾아갔습니다. 지점장님, 갑자기 대출 연장을 거부하시다니요. 10년 넘게 거래해온 저희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치실 겁니까? 지원이 입술을 꽉 깨물며 애원했습니다. 강 대표님, 참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요. 지점장이 시선을 휙 피하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도윤의 막강한 입김이 은행까지 뻗친 것이었죠. 지원은 포기하지 않고 살던 집을 담보로 잡고 개인 통장을 털어 회사 주식을 사모으며 방어에 나섰지만 이도윤의 거대한 돈줄을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같은 날 밤 배신자 박 이사와 전 남편 박민준이 룸살롱 구석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강지원 그년 끌어내리는데 협조하면 회사 팔아넘긴 돈에서 크게 한 장 떼어주마. 어때? 박 이사가 독주를 가득 채운 잔을 건네며 끈적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콜이죠. 아주 뼛속까지 발라먹고 알거지로 만들어서 쫓아내버립시다. 민준이 음흉한 웃음을 터뜨리며 이면 계약서에 붉은 지장을 꾹 찍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최 여사는 법원 민원실 바닥에 주저앉아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며느리년이 나한테 돈 주겠다고 쓴 각서야. 당장 그년 재산에 다 압류 걸어버려. 최 여사가 지원의 서명을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종이 쪼가리를 흔들며 접수처 직원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도윤의 무자비한 회사 가로채기 공격이 목을 조여오고 내부에서는 배신자 박 이사의 칼날이 겨눠졌습니다. 거기에 전 남편 가족의 거머리 같은 발악까지 더해졌죠. 벼랑 끝에 내몰린 지원은 어두운 대표실 창밖을 내다보며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 대신 더욱 서늘하고 맹렬한 복수심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회사의 운명이 걸린 임시 주주총회 당일입니다. 넓은 회의장 문이 쾅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험상궂은 수행원들을 대동한 이도윤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의장 한가운데 상석에 거만하게 주저앉으며 마이크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 회사 최대 주주 자격으로 제1호 안건을 상정합니다. 강지원 대표의 즉각 해임안입니다. 이도윤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반란을 주도한 박 이사는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흘렸죠. 강지원은 입술을 꽉 깨문 채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 더 이상 시간 끌 것 없이 바로 표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보던 임원이 의사봉을 들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이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잠깐, 방금 올린 강지원 대표 회의만 지금 당장 전면 철회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도윤 대표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박 이사가 사색이 되어 소리치며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이도윤은 코웃음을 치며 뒤쪽 대형 스크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박 이사가 외국 유령 회사로 회사 공금을 수십억씩 빼돌린 검은 거래 내역이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박 이사님, 회사 외국에 헐값으로 팔아넘기고 강지원 대표 전 남편이랑 매각 대금 나눠 먹기로 하셨더군요. 이도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장 대형 스피커로 낯익은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강지원 그 독한 년 끌어내리면 매각 대금에서 크게 한 장 떼어주마 어때? 당연히 콜이죠. 아주 뼛속까지 발라먹고 알거지로 만들어서 내쫓아버립시다. 박 이사와 박민준이 룸살롱 구석에서 작당 모의를 하던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회의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거 다 조작이야. 당장 화면 꺼. 박 이사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단상으로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기하고 있던 이도윤의 수행원들이 단숨에 그의 양팔을 꺾어 바닥에 짐짝처럼 제압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빼앗으러 온 게 아닙니다. 밖에서 지저대는 똥개와 내부에서 골마 터진 썩은 살을 한 번에 도려내려고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위장해서 접근한 겁니다. 이도윤이 단상에서 내려와 굳어있는 강지원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이사는 수행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악을 썼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폭풍 같았던 주주총회가 끝난 후 보안이 철저한 5성급 호텔 최고층 펜트하우스입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지원과 이도윤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도윤 대표님,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신 겁니까? 지원이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이도윤은 넥타이를 살짝 풀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아버지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맞아서 길바닥에서 죽어갈 때였습니다.
그때 제 수술비를 전부 내주시고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강지원 대표님의 아버님이십니다. 저는 그 목숨 빚을 갚으러 온 겁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요? 그럼 처음부터 제 회사를 지켜주려고 오신 거군요. 지원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이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보안 저장 장치를 꺼내 대리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설 탐정들을 풀어서 전 남편 박민준의 뒤를 샅샅이 캤습니다. 이 안에 그 인간 말종을 평생 감방에서 썩게 만들 완벽한 증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도윤이 노트북에 장치를 꽂고 폴더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박민준이 인터넷 기자에게 가짜 뉴스 대가로 거액의 가상화폐를 쏴준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기자 매수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이 계약서 보이십니까? 박민준이 불법 도박으로 진 빚을 갚으려고 경쟁사 브로커한테 회사 핵심 기술 도면을 팔아넘긴 이면 계약서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아니 어떻게 남편이었던 인간이 나한테 이런 짓까지. 지원이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화면을 뚫어질 듯 노려보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아나무인 시어머니 최 여사가 명품관에서 펑펑 쓰고 다닌 돈 다 어디서 났을까요? 박민준이 강 대표님 회사 원단 납품업체 사장들을 협박해서 3년 동안 몰래 뜯어낸 더러운 리베이트였습니다. 여기 이 이중 장부에 이런 단위까지 싹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도윤의 말에 지원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헌신했던 남편이 제 등에 칼을 꽂고 시어머니의 사치까지 대줬다는 끔찍한 진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지금 박민준은 도박빚을 못 갚아서 폭력 조직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내일 새벽에 회사 팔아넘긴 돈 챙겨서 외국으로 도망칠 비행기 표까지 예매해 놨더군요. 절대 그 인간들 마음대로 도망가게 두지 않을 겁니다. 내 손으로 아주 뼈와 살을 분리해서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 놓을 겁니다. 지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서늘하고 도끼 어린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외의 인적 드문 조용한 별장입니다. 짙은 안개가 깔린 서늘한 마당 위로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강지원과 이도윤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형사 전문 독종 변호사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넓은 거실 벽면에는 박민준과 최 여사 그리고 도망친 내연녀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죠. 변호사님들, 지금 당장 박민준의 숨겨진 차명 계좌 싹 다 찾아내서 1원 한 푼 못 빼가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부터 넣으세요. 그리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핵심 간부한테 연락해서 내일 아침 당장 들이닥칠 압수수색 영장 완벽하게 받아오세요. 지원이 지휘봉으로 박민준의 사진을 탁탁 치며 날카롭고 매섭게 지시했습니다. 네, 대표님. 이미 수사대 쪽이랑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동트자마자 일망타진할 겁니다. 백발이 희끗한 베테랑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뭉치를 챙겼습니다. 모든 반격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강지원은 휴대전화를 꺼내 회사 홍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보팀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회사 대강당으로 방송국이랑 신문사 기자들 한 놈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불러 모으세요.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게 긴급 중대 발표 생중계 세팅하세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지원은 전화를 뚝 끊고 창밖을 내다보며 차갑고 잔혹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덫은 완벽하게 깔렸습니다.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자비 없는 사냥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10시
강지원의 화장품 회사 대강당입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쉴 새 없이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단상 중앙에 선 강지원은 대형 스크린에 전 남편 박민준의 이중 장부와 기술 유출 증거 자료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둘러싼 가짜 뉴스와 특허 소송의 실체는 모두 전 남편 박민준의 악질적인 산업 스파이 행위였습니다. 지원이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십시오. 박민준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경쟁사의 회사의 1급 기밀 도면을 팔아넘긴 이면 계약서 원본입니다. 기자석에서 엄청난 웅성거림과 함께 셔터 소리가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지저분한 외곽 모텔방입니다. 박민준은 회사를 팔아넘긴 돈으로 도망치기 위해 허겁지겁 짐 가방에 옷을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낡은 모텔 문이 산산조각 나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요원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박민준, 당신을 산업기술 유출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건장한 형사가 박민준의 목덜미를 짓누르며 차가운 수갑을 철컥 채웠습니다. 이거 나 강지원 남편이야. 인터넷에 뜬 기사 다 조작이라고. 박민준이 바닥에 엎드린 채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입 다물어. 이도윤 대표가 넘긴 이면 계약서 원본 여기 다 있어.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해. 형사가 붉은 지장이 찍힌 서류를 박민준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박민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시어머니 최 여사가 숨어있던 낡은 월세방입니다. 경찰들이 영장을 들이밀며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경찰이 생사람 잡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최 여사가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구르며 생떼를 썼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집안 곳곳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죠. 압류 딱지를 본 최 여사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거액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경찰놈들이 내 보물까지 뺏어갈 줄 알고 차라리 변기에 버리고 말지. 최 여사가 반지를 변기에 던져넣고 물을 내리려는 찰나였습니다. 뒤따라온 여경이 최 여사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증거인멸 현행범으로 추가 입건합니다. 당장 끌어내. 여경의 호통에 최 여사는 변기통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박민준은 쇠창살을 붙잡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지나가는 형사를 붙잡고 다급하게 애원했습니다. 형사님, 저 전화 딱 한 통만 쓰게 해주십시오. 박 이사님한테 연락하면 다 해결됩니다. 형사가 코웃음을 치며 박민준을 한심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박 이사? 박 이사는 아까 옆방 유치장에 들어왔어. 너한테 모든 죄 다 뒤집어 씌우고 혼자 살겠다고 조서 쓰는 중이다. 형사의 말에 박민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시멘트 바닥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박민준이 구속되자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쟁사인 대형 화장품 기업은 여론의 문매를 막고 즉각 특허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경쟁사는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리며 꼬리를 잘랐죠. 강지원은 닥쳐온 위기를 완벽한 기회로 뒤집었습니다. 대기업도 훔쳐가고 싶어하는 압도적인 기술력, 강지원의 안티에이징 신제품 출시, 지원이 이도윤의 막강한 자본과 유통망을 등에 업고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켠 지 단 10분 만에 준비한 화장품 50만 개가 눈 깜짝할 사이에 전부 팔려나갔습니다. 대표님,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으로 신제품 리뷰를 올리면서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비서실장 김 과장이 환호성을 지르며 대표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5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치며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강지원은 단숨에 유력 경제 잡지 표지를 장식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CEO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주말밤, 서울 최고급 호텔의 야외 루프탑입니다. 회사의 대규모 축하 파티가 열려 화려한 샹들리에와 축배의 잔이 부딪히고 있었죠. 강지원과 이도윤은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당당하게 붉은 카펫을 밟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기를 품은 삼류 기자가 강지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지원 대표, 전 남편이 구속되었는데 이혼녀 타이틀로 회사 이끄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자가 무례한 질문을 던지며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도윤이 강지원의 앞을 듬직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입 함부로 놀리지 마십시오. 강지원 대표는 쓰레기를 치우고 최고의 자리로 올라선 위대한 경영자입니다. 보안팀, 당장 이 무례한 인간 끌어내. 이도윤이 불호령을 내리자 덩치 큰 요원들이 기자의 뒷덜미를 잡아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지원은 든든한 등판을 보여준 이도윤을 향해 깊은 신뢰가 담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도윤 역시 다정하게 지원의 허리를 감싸며 파티장 안으로 에스코트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지원은 잠시 조용한 휴게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은 누런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치장에서 박민준이 눈물로 콧물을 흘리며 쓴 구차한 반성문이었습니다. 지원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지. 지원이 반성문 봉투를 샴페인 잔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지원은 남은 샴페인을 쓰레기통 속 봉투 위로 시원하게 쏟아부었습니다. 구질구질한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한 지원은 화려한 불빛이 쏟아지는 연회장으로 다시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화려한 축하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심 공판장입니다. 강지원은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꼿꼿하게 앉았습니다. 그녀는 박민준이 훔쳐낸 기밀 파일 목록과 회사가 입은 천문학적인 피해액이 적힌 문서를 판사 앞에 당당히 제출했습니다. 수의를 입은 박민준은 피고인석에 앉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판사를 향해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한순간의 유혹에 눈이 멀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박민준이 목청을 높여 애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찰 측 증인석의 문이 열리고 도망쳤던 전 내연녀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재판장님, 저 인간이 하는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박민준은 지독한 도박 중독자입니다. 저한테도 사기를 쳐서 제 돈까지 다 뜯어갔습니다. 내연녀가 앙칼진 목소리로 진술서를 줄줄 읽어내려갔습니다.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박민준의 등에 완벽하게 비수를 꽂은 것이었죠. 박민준은 배신감에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뱀 같은 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재판장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분노하며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피고인 박민준은 산업기술 유출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100억 원을 선고합니다. 무거운 판결이 떨어지자 박민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입에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강지원은 바닥에 쓰러진 두 사람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정 문을 나섰습니다. 완벽하고도 철저한 승리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뷰티 스타트업 본사 옥상 정원입니다. 붉은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이도윤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강지원은 이도윤의 넓은 어깨에 천천히 이마를 기댔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그동안 너무 무섭고 외로웠어요. 지원이 참아왔던 숨을 토해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도윤은 지원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붉은 노을 속에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지하철역 공중화장실입니다. 100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내느라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난 최 여사가 낡은 작업복을 입고 대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내 팔자에 똥통 청소가 웬 말이람. 최 여사가 투덜거리며 대걸레를 빨던 중이었습니다. 실수로 대걸레에서 튄 구정물이 화장실을 지나가던 젊은 여성의 하얀 명품 구두에 튀고 말았습니다. 아줌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녀요? 이 구두가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젊은 여성이 신경질을 내며 최 여사를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만. 한때 명품관에서 VIP 대접을 받으며 갑질을 일삼던 최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가운 화장실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젊은 여성의 구두를 소매로 싹싹 닦으며 비굴하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완벽한 업보의 청산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지원의 회사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까지 진출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 대형 전광판에 강지원의 뷰티 브랜드 광고가 화려하게 송출되었습니다. 본사 대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임직원들은 대형 스크린으로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지켜보며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도윤은 M&A 전문가의 날선 정장을 벗어던지고 회사의 공동 경영자이자 지원의 든든한 연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교회의 인적 드문 호숫가로 드라이브를 떠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원의 생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도윤은 한강변의 최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밤하늘 위로 수백 대의 드론이 날아오르더니 까만 밤하늘의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 모양을 눈부시게 그려냈습니다. 지원아, 남은 평생 당신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나와 결혼해줄래? 이도윤이 한쪽 무릎을 꿇고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넸습니다. 강지원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도윤이 지원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두 사람은 뜨겁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회사의 압도적인 성공과 새로운 사랑까지 지원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행복한 일상의 이면에서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강지원은 참을 수 없는 심한 어지럼증과 잦은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텅 빈 대표실입니다. 강지원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독한 진통제 알약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물도 없이 알약을 거칠게 삼키고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조금만 참자. 내일 모레 유럽 수출 계약만 마무리하면 쉴 수 있어. 지원이 핏기 없는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억지로 덧바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창백해진 안색을 화장으로 두껍게 감추고 서류 뭉치를 챙겨 회의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지원의 뒷모습 위로 거대하고 차가운 불행의 먹구름이 조용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프로포즈의 벅찬 감동이 가시기도 전인 일주일 후입니다. 강지원은 회의실에서 외국 대형 화장품 기업 바이어들과 초대형 화상회의를 직접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라이선스 독점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지원이 만년필을 쥐고 전자 서명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서류가 두 개로 겹쳐 보이더니 시야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코에서 피가 납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 김 과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원의 코에서 왈칵 쏟아진 검붉은 피가 하얀 계약서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지원은 숨을 헐떡거리며 가슴을 부여잡더니 그대로 대리석 테이블 위로 엎어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누가 구급차 좀 빨리 불러요. 김 과장이 지원의 몸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대학병원 응급실 밖 복도입니다. 소식을 듣고 외부 미팅 중에 겉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달려온 이도윤이 초조하게 서성거렸습니다. 굳은 표정의 담당 주치의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환자분,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급성 백혈병이 발병했습니다. 당장 무균실로 옮겨서 고강도 항암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한 달을 넘기기 힘듭니다.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진단에 이도윤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도윤은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벽에 기대어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몇 시간 뒤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차가운 무균 병동입니다. 강지원이 무거운 눈꺼풀을 떴습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눈시울이 붉어진 이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원은 김 과장에게 자신의 치명적인 병명을 전해 듣고 잠시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이내 얇은 병원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저 문 밖으로 나가겠다는 지독한 의지가 그녀의 두 눈에서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쉴 새 없이 몰아쳤습니다. 병원 직원을 돈으로 매수한 악질적인 주가 조작 세력이 강지원의 투병 사실을 인터넷 찌라시로 퍼뜨려 버렸습니다. 강지원 대표가 백혈병으로 오늘 내일 한다며? 우리 주식 다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당장 주식 다 내다 팔아. 소문이 퍼지자 연일 상한가를 치던 회사의 주가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며 회사 내부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틈을 노린 배신자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주식 투자 실패로 거액의 사채 빚을 진 핵심 기술 연구소장 정만수였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텅 빈 연구소 보안 구역에 정만수가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강 대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라도 살길 찾아야지. 이 도면만 외국 경쟁사에 넘기면 내 사채 빚도 다 끝이야. 정만수가 두리번거리며 메인 컴퓨터에 암호화된 검은색 USB를 꽂았습니다. 정만수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차세대 생체인식 화장품 기술 도면을 자신의 클라우드로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진행률 막대가 빠르게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하 통합 관제실에서 밤샘 근무를 하던 신입 보안팀원이 모니터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팀장님, 지금 정만수 연구소장 아이디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외국 IP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깜짝 놀란 보안팀장이 모니터로 달려와 데이터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우리 핵심 신제품 도면이잖아. 정만수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기술을 훔쳐가고 있어. 보안팀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병원에 상주하던 김 과장에게 비밀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고통스러운 1차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구역질이 나는 병상이었습니다. 강지원은 김 과장의 긴급 보고를 받자마자 흔들리는 손으로 산소호흡기를 쓴 채 병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도윤이 놀라 지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원아, 지금 안 돼. 당신 쓰러져. 비켜요. 내 목숨과도 같은 회사입니다. 쥐새끼 한 마리한테 허무하게 뺏길 수는 없어요. 지원이 노트북 전원을 켜며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안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대표님, 정만수가 보안망을 뚫고 우회 접속해서 데이터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당장 서버를 차단할까요? 보안팀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매섭게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니요, 지금 차단하면 증거인멸하고 발뺌할 겁니다. 정만수는 항상 프로젝트 마감 직전에 3번 백업 서버를 거쳐서 자료를 한 번에 옮기는 고유의 버릇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로 지나갈 겁니다. 지원이 예리한 직관으로 정만수의 다음 행동 패턴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팀장님, 당장 정만수가 접근할 3번 백업 서버 경로에 우리 쪽 추적용 악성 코드를 심은 가짜 함정 폴더를 만들어 두세요. 그놈이 자기 손으로 직접 폭탄 스위치를 누르게 만드는 겁니다. 지원이 입술을 꽉 깨물며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생명의 불꽃이 위태롭게 사그라져가는 절체절명의 병실이 순식간에 회사의 명운이 걸린 치열한 사이버 지휘소로 변했습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는 강지원의 창백한 이마 위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텅 빈 연구소입니다. 정만수는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강지원이 파놓은 함정 폴더로 마우스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이 파일만 다운로드하면 내 지긋지긋한 빚쟁이 인생도 끝이다. 정만수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마우스 버튼을 경쾌하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연구소의 대형 모니터들이 일제히 새빨간 경고창으로 뒤덮였습니다. 화면에는 해골 모양의 아이콘이 번쩍거렸죠. 이게 뭐야? 내 파일들이 왜 다 잠겨버린 거야? 정만수가 사색이 되어 키보드를 부서져라 쾅쾅 내리쳤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안 돼. 내 돈 100억이 날아간다고. 정만수가 모니터를 부여잡고 발악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두꺼운 연구실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찰청 산업안보수사대 요원들과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쳤습니다. 정만수, 널 산업기술 유출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선두에 선 형사가 정만수의 뒷덜미를 낚아채며 차가운 수갑을 철컥 채웠습니다. 형사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서. 정만수가 무릎을 꿇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서 강지원의 싸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실수? 회사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던 게 실수입니까? 화상 카메라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쓴 강지원이 무서운 눈빛으로 정만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강지원의 함정이었음을 깨달은 정만수는 바닥에 이마를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 쫓겨서 눈이 뒤집혔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당신 같은 배신자에게 베풀 자비는 없습니다. 형사님,
법이 허락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게 조치해 주세요. 지원이 흔들림 없는 단호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꺼버렸습니다. 정만수는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습니다. 치명적인 기술 유출 사태를 완벽하게 막아낸 직후였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이 풀리자 강지원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화면 너머로 지켜보던 김 과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원은 대답 대신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그대로 병상 위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원아, 정신 차려. 의사 선생님, 빨리 좀 와주세요. 옆에 있던 이도윤이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의료진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바닥난 지원에게 급성 폐혈증 쇼크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병실로 뛰어들어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 밖으로 밀려난 이도윤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우리 지원이 좀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이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글로벌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의료망을 모조리 뒤져 지원과 골수가 일치하는 기증자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맸습니다. 이 소식은 뷰티 스타트업 본사에도 전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1층 로비로 몰려들었습니다. 강 대표님은 우리 회사를 살리려고 목숨까지 바치신 분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대표님을 살려야 합니다. 김 과장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골수 기증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회사를 향한 강지원의 진심이 직원들의 마음을 기적처럼 움직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병원 로비에서 초조하게 전화를 받던 이도윤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대만에 있는 기증자랑 골수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요? 이도윤이 전화를 끊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김 과장과 임직원들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만세를 부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골수 이식 수술이 열리는 아침입니다. 강지원이 누운 이동식 침대가 차가운 복도를 지나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지원의 앙상해진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며 걸음을 마쳤습니다. 지원아, 수술 끝나고 나오면 우리 제일 예쁜 청첩장부터 고르자. 약속했지? 이도윤이 애써 눈물을 참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나 절대 안 죽어요. 당신 곁으로 꼭 다시 돌아올게요. 지원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지만 결연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운 수술실 자동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하얀 조명 아래로 지원을 태운 침대가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도윤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그녀의 찬란한 귀환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뼈를 깎는 무균실의 고통을 완벽하게 이겨낸 강지원이 회사 1층 회전문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창백했던 뺨에는 따뜻한 복숭아빛 생기가 넘쳐 흘렀고 길었던 머리는 세련된 단발로 짧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지원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대표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로비 양옆으로 길게 줄을 서 있던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비서실장 김 과장이 커다란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달려와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울지 마세요. 우리 직원 여러분이 제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저를 다시 살려주신 만큼 저도 이 회사 목숨 걸고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지원이 김 과장의 어깨를 꽉 안아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강인한 리더의 복귀에 회사는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달아올랐습니다. 지원이 1년 만에 대표실 문을 열었습니다. 널찍한 대리석 책상 위에는 눈부시게 샛노란 프리지아 꽃다발이 놓여 있었죠. 그 옆에는 두꺼운 경영 성과 보고서가 반듯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지원이 당신이 없는 1년 동안 우리 회사 유럽 시장 점유율 3배 넘게 올렸어. 뒤따라 들어온 이도윤이 다정하게 웃으며 지원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도윤 씨 덕분에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치료받고 이렇게 살아 돌아왔네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다음 달 유럽 화장품 박람회 메인 무대에 당신이 직접 설 거니까. 전 세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이도윤의 말대로 한 달 뒤 유럽 최대 뷰티 박람회 단상에 오른 지원은 완벽한 영어 프레젠테이션으로 전 세계 바이어들을 압도했습니다. 죽음과 배신을 이겨낸 그녀의 진정성 있는 브랜드 스토리에 감동한 외국 기업들이 앞다투어 초대형 독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하늘을 찔렀습니다. 귀국하고 며칠이 지난 아침, 강지원은 무거운 쇠창살이 굳게 닫힌 교도소 일반 접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투명 아크릴판 너머로 덜컹거리는 쇳소리가 들리더니 흙먼지가 잔뜩 묻은 구겨진 수의를 입은 박민준이 힘없는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때 법인차를 끌고 다니며 허세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비쩍 마른 얼굴에 퀭한 두 눈동자만 멍하게 남아 있었죠. 여보, 아니 강 대표님, 이렇게 면회 와줄 줄 알았어. 나 여기서 돌 깨는 노역하느라 뼈가 다 부서질 것 같아. 박민준이 아크릴판에 얼굴을 비비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강지원은 등받이에 꼿꼿하게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강 대표님, 나 출소하면 우리 회사 말단 경비원이라도 좋으니까 취직 좀 시켜줘.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엄마는 화장실 청소하다가 미끄러져서 허리 다쳐서 일어나지도 못한단 말이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박민준이 두 손을 싹싹 빌며 더러운 침을 튀겼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단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짐벌레를 보듯 경멸 섞인 눈빛으로 박민준의 비참한 몰골을 한번 훑어보고는 차가운 수화기를 제자리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디가? 강지원, 나 좀 살려달라고. 지원아. 박민준이 아크릴판을 두 주먹으로 쾅쾅 치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접견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과거의 잔재를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소각해버리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홀가분하게 교도소를 나온 늦은 오후, 눈부신 햇살이 거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마중 나온 이도윤의 손을 꽉 맞잡고 서울 가정법원 앞 가로수길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고 분노에 차서 시어머니의 카드 한도를 1원으로 줄여버렸던 바로 그 장소였죠. 하지만 지금 지원의 얼굴에는 차가운 도끼 대신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여유로운 미소만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근처의 조용하고 햇살 드는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처음 주주총회에서 만났던 날 기억나? 그때 당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인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지원이 따뜻한 홍차를 마시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우리 예쁜 지원이가 나를 진짜 깡패로 보면 어떡하지 하고 엄청나게 가슴 졸였어. 이도윤이 장난스럽게 웃더니 정장 안주머니에서 반짝이는 네이비색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테이블 위로 밀어놓고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3가지 종류의 아름다운 청첩장 시안이 떠올랐습니다. 무균실 앞에서 나랑 약속했지? 살아서 돌아오면 같이 예쁜 청첩장 고르기로. 이제 나랑 평생 같은 편이 되어줄래? 이도윤이 지원의 두 눈을 깊게 바라보며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청혼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고 완벽한 한편이잖아. 지원이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이 건넨 다이아몬드 반지를 직접 자신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도윤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락을 딛고 피어난 진정한 사랑이 변치 않을 미래를 약속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절이 한 번 더 바뀌고 화창한 가을날이 되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크고 번듯한 건물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한때 시어머니 최 여사가 남의 돈으로 사치를 부리며 떵떵거리던 명품 백화점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경제적 학대 피해 여성 창업 지원센터라는 현판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죠. 지원과 도윤이 사재를 털어 공동으로 설립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대우에 상처받고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끝까지 돕겠습니다. 지원이 마이크를 잡고 우렁차게 외치자 새 삶의 희망을 얻은 수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훔치며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지원과 도윤은 나란히 서서 커팅 가위를 쥐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붉은 리본을 힘차게 싹둑 잘라냈습니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을 맞으며 홀로 법원 문을 나서던 외로운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나누어주며 누구보다 당당하게 웃고 있는 강지원. 가장 깊은 상처를 딛고 일어나 완벽한 구원을 이뤄낸 그녀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인생 이막이 눈부신 햇살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믿고 헌신했던 남편과 뻔뻔한 시어머니의 배신은 뼈에 사무치도록 아팠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억울함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벼랑 끝에서 매서운 반격의 판을 짜고 악인들을 완벽하게 응징해냈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파놓은 무덤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아름다운 복수는 상처를 딛고 일어나 내 삶을 더욱 찬란하게 가꾸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까지 베푸는 것이 아닐까요? 주인공이 절망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새 생명을 얻었듯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눈부신 기적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고 가슴 따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교차가 큽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